이제 수많은 리더들이 남겨두었던 그 발자취를 따라 그들을 쫓아가는 리더의 유산,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고집스러운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한다. 이건 아나무인이 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자기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새 자기의 방식을 개발하고 잘 다듬어서 그 방식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을 오늘 함께 상고하고 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그 리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방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컨 리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탑 리더는 모방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모델이 되어져서 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기회이지 자신의 리더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한 A의 교회가 우리의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델링이 되었던 그 자체는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지 내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분의 리더십을 재현해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그 장벽을 또 내가 어떤 모방할 만한 사람들을 보고 그 분을 대상을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 이 고집스러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오늘부터 좀 고집스럽게 리더십을 이끌어야지라고 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초 역량을 구비하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리더십을 만들어 가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시죠? 우리 모두를 각각 자기의 은사와 하나님께서의 사명과 하나님께서의 창조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초 역량은 뭘까요? 이런 기초 역량은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역량을 포함해가지고 대인관계 역량, 또 인지적 역량, 전략적 관리 역량, 등등등등 이런 역량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런 기초 역량을 우리가 구비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리더의 기본적인 리더십을 구축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본적 리더십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모든 리더들은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는 그 색깔과 관계없이 그 기본적인 5가지의 요소를 아주 유희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가 갖춰야 되는 그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 우선 5가지를 제가 이 손가락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싶고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비전, goal setting, strategy, 그리고 motivation, 그리고 movement. 이 5가지가 리더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공동체 속에서든지 언제나 비전이어링이죠. 비전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관리자가 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는 관리자가 아니에요. 그가 리더인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뭐 하고 있냐 하면 현상을 유지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체계만 유지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 매니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와 매니저의 현격한 차이의 출발은 바로 비전으로부터 출발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이제 만나잖아요. 그럼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 관리자는 그 리더가 제시하는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해서 비전을 탐구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고민하느냐 하면 이 비전과 목표를 이룰 수 있기 위한 how to를 계속해서 생각하죠. 전술을 하는 거죠. 전술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이야기를 또 잠시 합니다.
여러분 그 소총 소대장이나 소대원들은 제일 앞에 최전방 이렇게 서잖아요. 그들은 뭐죠? 목표를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목표를 향해서 막 가요. 예, 그러면 그들은 필요한 게 뭐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동기부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모티베이션과 그리고 하나의 무브먼트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후방으로 가면 누가 그들 지휘합니까? 저 뒤에 사단장과 참모들이 함께 모여서 뭘 짜죠? 전략을 짭니다. 자, 이 전략을 짜는 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전략을 짤까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저 고지를 탈환하라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준 거죠. 몇 년도, 매월, 며칠 시간에 저 고지를 탈환하라는 거죠. 그럼 그 비전은 누가 제시하죠? 더 상급 부대에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 최전방 고지 몇 개는 몇 년도, 매월, 며칠까지 고지를 탈환하라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급 부대가 이제 그것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술을 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와 관리자의 차이는 비전으로부터 출발하고 언제나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고민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를 리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리더인가요? 관리자이신가요? 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고집스러운 그 리더십을 갖춘 그 리더는 자기만의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몇 주 전에 자기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추구해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성향과 자기 역량평가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역량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면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인식을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기억하시겠죠? 자기인식의 한 방법은 내가 쓰는 그 언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할 때 자기인식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량이란 뭐냐면요. 역량이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이에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 이것을 보고 우리는 역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력은 뭘까요? 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능력,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동인이 되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능력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권능은 뭘까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 권자에서의 권위에, 그 상태 권위에 있을 때에 그 권위로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권능이라고 하고요. 권세는 authority입니다. 권위가 아니고 권세는 그 권위자가 갖고 있는 파워를 보고 우리는 권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장로와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세가 있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위와 권세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함의하고 있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함의하는 것에 있다고 표현해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만의 리더십을 만든다라고 할 때 자기를 알고요. 그다음 뭐죠? 자기 분석을 도모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고 내가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내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협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죠. 나를 해부해보는 겁니다. 나를 해부해본다라고 하는 거죠.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존 메가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교회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이렇게 해부해보자. 그러면 교회가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한 장만 가지고 책을 한 권 쓰셨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을 세우라. 여러분, 리더는 자신만의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을 높인다. 자존감이 뭐죠? 자존감이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교만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능력을 우리는 자존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의 스타일을 형성하는 거죠. 여러분은 저는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저를 초대한 분이 목사님께서 초대를 하셨고, 이제 평신도 신앙대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게 이제 리더가 되는 우리 평신도 중에 한 분이 이제 조금 늦은 시간에 교회를 들어오게 되어져서 저는 이미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 로비를 딱 들었는데 로비 모니터의 TV로서 나오는 강사의 설교가 마치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회자의 엄색을 닮았다. 그분이 오셨나? 아닌데? 라고 잠깐 동안 착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저희의 선배이기도 하고 참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을 닮았다 하는 그 얘기가 제가 참 좋기도 했지만 한편 굉장히 섭섭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싶은데 누구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닮았다 하면 참 좋죠, 그죠? 훌륭한 분을 닮았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리더는 그 닮았다고 한다,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기쁨이 있지만 더 큰 희열은 어디서 느껴야 되느냐 하면 그와 유사하지만 다른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인의 방식을 좀 벗어나십시오. 물론 참고해야죠. 참고하지만 따르려고 하는 그 자존감을 좀 지켜라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누구와 똑같이 간다.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켜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강의록을 이렇게 받아 쓰시기도 할 거예요. 이 쓰시고 여러분 쓰시잖아요. 누구 어디서 활용할 수 적극 활용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활용할 때 김성진 소장이 강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쓰면 여러분 사실은 저작권에도 위반이 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이 드렸던 강의록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미하는 그 이야기를 해야 내 것이 되는 거고요. 그게 리더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함께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쓰신다 그러면 저를 모방하는 것까지는 되지만 여러분의 독창적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리더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간 사람들을요 잘 배워야 합니다. 그 잘 배웠던 그 모반을 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무엇을 끌어내야 되느냐 하면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삶의 철학, 그것을 원리라 그러죠. 그들의 삶의 원리를 익혀서 내 방식으로 가져오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결코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디서 다 배운지 아시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을 가서 모방을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해도 1986년도, 7년도 이럴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일본의 기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막 계속 그분들 기술자들이 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배운 거죠. 근데 그들은요, 실제적인 그 노하우는 가르쳐 주지 않고 기술자가 와서 자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그 기술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차고 일어나서 글로벌 기업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발전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지금 선배들이 깔아놓았던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만의 원리와 원칙을 형성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받을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분들은 우리가 필요 없다가 절대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뭘 받아요? 그분으로부터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새롭게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삶과 인격, 그 일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와 원리들을 충분히 익혀서 내 상황과 자기 분석을 통해 나만이 가지는 고유한 원리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리더 유산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얘기를 한 것들이 앞에 선배들이 리더십을 공부한 사람들이 또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제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지. 물론 제 것만이 고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많은 것들은 우리 앞서서 했던 분들이 제게는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어져서 참고문헌과 같이 그들의 기본적인 것을 깝니다. 거기에다가 제 것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우리 후배는 제가 올렸던 것을 그 다음 또 올리는 거죠. 그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다. 여러분, 학무지 같은 곳에서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있는 기술보다도 더 나은 것을 딛고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 나라만 계속 쫓아가서는 결코 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이게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모방했는데 중국이 한국을 벤치마킹 한 건 잘 아시죠? 한국의 기술을 몽땅 다 가져왔습니다.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그 가져갔던 원리, 그 위의 기술들을 지금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냥 항무지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DRAM 컴퓨터가 하는 DRAM을 어떻게 만듭니까? 원래 있었던 DRAM의 365가 있을 때 비로소 그 다음 버전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앞서서 우리가 본받을 사람을 제쳐두고 독단적인 리더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고집스러운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7번째는 자신을 피드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리더 유산을 얘기하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피드백 이야기입니다. 내가 멘토를 두라, 피드백을 받으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마도 뭐라 그럴까요? 과하다 할 만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기를 객관화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노출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오픈하라는 거죠. 자기를 객관화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고유한 리더십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스타일은 지금까지 강의했던 1번에서 6번까지의 그 항목들을 자기 자신에게 내면화시킬 때 비로소 자기만의 리더십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자기의 이미지를 정돈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 컨설팅을 하면서 리더십의 유형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이 6가지 리더십을 구동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리더십은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자신의 리더십의 이미지, 자기 이미지라는 게 뭐냐면요, 리더십의 이미지예요. 그게 카리스마가 됐던, 섬김의 리더십이 됐던 어느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통전적 리더십은 여기 지금 10가지의 어떤 이미지들이 골고루 드러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리더 유산을 통해서 10주에 걸쳐서 하나하나에 대한 그 리더십의 강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비교하는 강의를 여러분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통전적 리더십이 어떠한 것인지, 이 리더십은 어떤 것이 강점이고 단점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섬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의 리더이십니까?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 영역은 여기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리더십이 뭐냐 하면 통전적 리더십을 가지게 돼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을 적재적소에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는 것.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고 목적을 삼고 이 리더 유산을 지금 강의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리더 유산을 제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또 섬겨가려고 하는 어떤 스타일이고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통전성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리더 유산의 핵심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